현재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표 차이가 뒤집히는데요. 국민의 오세훈 후보가 1위로 올라가네요.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만 보면 간단합니다. 오세훈 후보 당선. 그런데 데이터를 한꺼풀 벗기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정원호 후보. 서울 동네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절반 넘게 이기고 어떻게 지죠? 그래서 저희 SBS 탐사기획팀이 서울 427개 행정동을 4년 전 지방선거와 한 동네씩 뜯어서 분석해봤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정원호 후보를 주저앉혔는지 지금부터 지도와 숫자, 핵심만 짚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 427개 동네를 하나하나 색칠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은 정원호 후보가 이긴 동네, 빨간색은 오세훈 후보가 이긴 곳이에요. 보시면 파란색 동네 수가 꽤 많죠. 실제로 427곳 가운데 220곳, 그러니까 52%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섰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불과 4년 전 8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앞선 동네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0곳에서 220곳으로 늘어난 거예요. 동네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보다 민주당이 17%포인트가량 표심을 회복한 거죠. 이건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가 17%포인트 회복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당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왜? 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끝까지 진하게 붉은 곳,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입니다. 격차를 보면 강남구에서 마이너스 38.8%포인트, 서초 마이너스 35.9%포인트, 용산 마이너스 21.7, 송파 마이너스 16.9, 다 정원호 후보가 진 격차입니다. 특히 강남구 22개 동, 서초구 18개 동은 단 한 동네도 민주당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압구정 동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무려 72.9%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대치 1동, 도곡 2동, 반포 2동, 신사동도 6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 차이가 72.9%포인트? 거의 열의 9은 한쪽을 찍었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 몇 개 안 되는 동네가 서울 전체 숫자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숫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축부터 설명드릴게요. 막대 길이가 순 득표차, 즉 한쪽이 다른 쪽을 몇 표 차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왼쪽 빨간 막대는요, 오세훈 후보가 이긴 구, 오른쪽 파란 막대는 정원호 후보가 이긴 곳들입니다. 빨간 막대 개수는 더 작은데 길이는 훨씬 더 긴 거 보이시나요? 핵심만 말하면 강남 상구에서만 오세훈 후보가 22만여 표를 더 받은 겁니다. 강남 10만, 서초 7만 3천, 송파 4만 8천 표. 여기에 용산구 1만 9천 표를 더하면 24만여 표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21개 구를 다 합치면 정원호 후보가 18만여 표 앞섰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1개 구가 밀어준 18만여 표를 단 4곳이 만든 24만 표가 통째로 덮어버린 겁니다. 차이는 약 6만 표. 1000만 도시의 4년을 내 동네가 만든 6만 표가 갈랐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두 후보 득표차 차이는 6만 259표입니다. 자,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있죠. 강남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닙니다. 강남 상구에 서울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송파구, 세 번째로 많은 강남구가 들어있긴 해요. 그래도 세 구를 다 합쳐야 서울 유권자의 16.7% 수준입니다. 6분의 1 남짓밖에 안 돼요. 오히려 진보 광세 지역인 관악, 강동, 노원 등이 유권자가 많은 동네들입니다. 앞선 동네들이 유권자 수는 6분의 1이지만 만들어낸 1,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변수였던 거죠. 사람 수가 아니라 격차의 농도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 후보가 강남 쪽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 희망적인 건 진보 표심이 되돌아왔다는 거죠. 4년 전에
25개 구 전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한강 북쪽과 서남권 외곽 13개 구가 일제히 민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은평구 9%포인트, 강북구 8.0%포인트, 금천 6.7, 중랑 5.7. 다 4년 전에 보수가 앞섰던 동네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파란색으로 다 넘어오게 된 거죠. 한강이 남은 보수, 이북은 민주당, 서울을 남북으로 갈라온 옛 지도가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다시 그려졌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아도 강도가 달랐어요. 강북 지역에서 정 후보는 고작 한 자릿수로 이겼지만 강남의 우세는 두 자릿수, 많게는 70%포인트대. 같은 도시 안에서 표심의 온도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것도 참 드문 선거입니다. 그럼 뭐가 동네들을 움직였을까요? 이 그래프는 4년 전 8회 지선과 비교해 각 구 동네들이 민주당 쪽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막대 길이로 나타낸 겁니다. 막대가 길수록 많이 이동한 거예요. 1위는 성동구입니다. 플러스 25.7%포인트. 25개 구 중에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성동구 재개발, 그리고 왕십리, 응봉, 행당의 신축 입주가 몰린 곳들입니다. 동 단위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표심이 가장 크게 출렁인 동네는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플러스 31%포인트 안팎이었고요. 성동구 일대가 그 뒤를 줄줄이 채웠습니다. 응봉동 31, 행당 2동 29, 왕십리동 28, 송정동 28. 다 성수, 왕십리, 금호 재개발과 신축 입주가 몰린 동네들입니다. 성동구는 정원호 후보가 12년간 구청장을 지내며 표밭을 일군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세대가 표를 민주당으로 옮긴 신호로 읽힙니다. 한 동네에 누가 새로 들어와 사는가가 다음 선거 지형을 미리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신축이면 무조건 민주당 압승? 이건 아니었습니다. 강동구는 17.2%포인트나 움직이고도 여전히 민주당에겐 마이너스 7%포인트로 표심이 나타났습니다. 둔촌 이동도 마이너스 8.5%포인트. 둔촌의 초대형 신축으로도 원래 두꺼운 보수의 벽을 넘진 못했어요. 송파구도 15.7%포인트 움직였지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흔들린 게 신축 동네만도 아니었습니다. 은평, 구로, 도봉 같은 외곽구도 19%포인트 안팎으로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뜨거운 진앙이 새 아파트 동네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남죠. 동네 절반이 민주당으로 기울었는데 왜 정원호 후보는 그 흐름에 못 올라탔을까? 첫 번째 실마리는 인물의 힘입니다. 이 그래프 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막대 길이는 그 후보가 같은 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더 받았는지를 나타냅니다. 길수록 인물 경쟁력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시장 선거에서 48.1%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비례득표율 43.9%보다 4.2%포인트 높았습니다. 자, 높긴 한데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던 흐름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대구 김부겸 후보는 플러스 11.7%포인트, 부산 전재수 후보 6.3, 경기 추미애 후보 6, 정원호 후보의 4.2%포인트, 전국 17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당의 기본 지지를 인물의 힘으로 키웠는데 정원호 후보는 거기서 멈춘 거예요. 서울 민심이 민주당으로 기운 건 그 절반의 흐름이 시장 후보 개인에게서는 한 번 더 증폭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같은 날 나란히 치러진 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을 다 합치면 민주당 후보들이 51.4%로 국민의힘 46.9%를 4.5%포인트 앞섰습니다. 구청장은 민주당이 분명히 이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정원호 후보가 48.1%대 49.2%로 패배했습니다. 같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구청장은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 이렇게 표를 갈라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색이 세 가지예요. 파란색은 시장, 구청장 둘 다 민주당을 찍은 동네들입니다. 빨간색은 둘 다 국민의힘. 그리고 보라색이 바로 시장은 오세훈,
구청장은 민주당으로 갈라 찍은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북 외곽은 전부 파란색입니다. 강남 상구, 용산은 빨강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갈라졌는데 그 사이에 동작, 강서, 영등포 같은 서남권에서 보라색이 번졌습니다. 427개 동 가운데 61곳에서 이렇게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할이 가장 많은 곳은 동작구 10곳, 강서구 9곳, 영등포구 7곳 순이었고요. 동작구가 딱 그 축소판입니다. 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후보가 49.6%로 정원호 후보 47.2%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작구의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서서 당선됐습니다. 한 동네에서 시장과 구청장의 선택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이 엇갈림은 4년 전과 맞대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8회 지선 때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같은 당 구청장 후보보다 더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25개 구 중 18곳에서 자기 당 구청장 후보보다 표차가 더 작았습니다. 구청장은 이기고 있는데 정작 시장 후보가 그 등에 업히지 못한 겁니다. 자, 이걸 427개 동네에 점으로 찍으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점 하나하나가 동네들입니다. 가로축은 그 동네에서 구청장 후보가 자기 당으로 벌린 표차, 세로축은 시장 후보가 벌린 표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각선 45도 선이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점이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시장 후보가 같은 당 구청장보다 더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이 구청장을 끌어줬다는 말이에요. 선 아래면 반대로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는 427개 중 316개 동에서 선 위로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호 후보는 111개 동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에서 정원호 후보가 자기 당 구청장 후보보다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정원호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입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곳에서 구청장을 무려 3번이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성동에서조차 정원호 후보의 시장 득표율 51.2%가 같은 당 구청장 후보 유보화의 53.5%보다 낮았습니다. 자기가 키운 텃밭에서도 인물의 힘이 당 후보를 넘지 못한 셈입니다. 절반이 넘는 동네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 같은 유권자가 구청장은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유권자는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겁니다. 물론 6만 표를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 정당색보다 후보의 이름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 다음 선거에 나설 누구든 당의 바람만으론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우리 정치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기도 합니다.